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 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판결은 하나인데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연결해서 소상히 이 재판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두일 작가님이신데 김두일 작가님은 동아일보가 대선 전에 그러니까 2022년 대선 전에 대장동 그분이란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었다. 따라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2021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이런 오보로 인해서 오보였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동 그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런 동아일보의 보도는 대선 개입이고 이재명 후보 낙선을 위한 공작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시민 청구인단을 구성해서 재판을 그동안 전개해 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항소심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김두일 작가님,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설명이 좀 정원입니다. 틀림은 없었죠?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 재판은 현재 저 1심에서 동아일보 손을 들어줬어요. 네, 1심에서 뭐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때였죠. 윤석열 정권 때 나온 판단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심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동아일보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예. 이제 진실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갖고 현재 동아일보 측에서 내놓은 해법은 화해 조정을 권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화해 조정을 원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아니요, 재판부가요.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서 동아일보하고 이 양측 모두에게 시민청구인단 이제 측과 화해를 조정하려고. 자신들의 어떤 보도에 대한 어쨌든 좀 유감 잘못된 점들에 대한 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얘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이렇게 결과까지 누가 유무죄를 그러니까 누가 승소 기각을 이렇게 가려야겠냐 그냥 화해해라. 근데 그건 사실상 이제 1심이 동아일보에서 승소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저희 원고인단 쪽에 상당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는 거죠. 원고인단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1심에서 저렇게 동아일보 손들어 줬으면 2심에서는 길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1심 결과를 인용하면 되는데 화해 조정으로 가려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지금 동아일보가 대장동 그분이라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완벽한 오보임이 확인이 된 거네요, 한마디로.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쪽 주장은 다른 녹취가 있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도를 한 거에 대한 뭔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다른 녹취록을 내놓으면 되겠네. 내놨습니까? 아니요, 안 내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좀 실체적 규명을 판단하기 위해서 동아일보 쪽에 좀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를 막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재판부가 내놔라. 니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근거를 내놔라라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1심 재판부는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동아일보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랬고 2심 재판부도 뭔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지금 말리기 위해서 그냥 화해해라 계속 그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좀 진전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 재판부가 이렇게 동아일보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네요. 맞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차차 또 나누도록 하고, 자 일단 대장동 1심 선고 결과 김 작가님 보시기에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결정적 한마디는 그 뭐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대장동 재판에 갔던 그 오마이뉴스의 김종은 기자라는 분의 그 이야기랑 저도 동일한데 네. 이재명 몰랐답니다. 그냥 그거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 대장동 비리를 몰랐다. 네, 몰랐답니다. 그렇게 아예 그냥 판시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훈 기자를 좀 설명하자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2심을 내내 취재하면서 네. 그분이 거의 이 재판부가 무죄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적중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나머지 언론들, 특히 저 레거시 미디어들 보면은 네. 이 성남시 수뇌부가 알았을 가능성 이 부분에 이제 꽂혀가지고 수뇌부라고 네. 하면 여긴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 네.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수뇌부라는 말로 현혹을 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 유동규가 주도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조선일보 등이 이제 거기 나오는 판결문을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그냥 그 부분만 빼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판시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 여기 유동규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서 3억 1천만 원을 요구했다. 김만배에게 5억 원을 교부 받거나 428억, 이게 이제 천화동 1호 수익금이죠. 네. 네. 428억 원의 분배를 약속받는 등의 매개로 유착 관계를 형성해 김만배 등의 사업자를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 지휘에서 공무 지침서에 요구 반영해서 뭐 선정을 도움 줬다. 그래서 뭐 확정 이익 방식도 수용해서 손해를 가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피고인이 담당한 게 중간 관리자라 하더라도 공사에서는 실질적 책임자다. 피고인이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책임은 가볍지 않다.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뭐 수뇌부라는 그 이 단어 하나에 꽂혀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한 책임자로 유동규를 확실하게 그렇게 아예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였던 유동규와 정민영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이 고의성까지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원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이 선고를 했을 정도로 그 책임을 되게 무겁게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이른바 수뇌부들이 유동규에게 폭넓게 재량권을 부여했고, 그래서 네. 유동규가 그런 위임받은 권력으로 사취했다, 사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봤는데 네. 이재명하고 억지로 엮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몰랐다, 알았다, 뭐가 맞는지는 열심히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데 거기 뭐 당연히 뭐 사건의 개요부터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그 속에 해석의 여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이재명 지금 당시 성남시장과 엮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 사실은 법은 명확해요. 네. 명확한데 이렇게 모호하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해석의 여지를 두고 제멋대로 소설을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죄가 있다, 알았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법문은 그렇게 씁니다. 그 이재명 시장이 혹은 시장이 알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사실 배임죄를 이재명 정부가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경영상의 결정도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배임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 기업인들이 늘 이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경영 행위를 했을 경우
내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벌금을 낸다든지 뭐 깜빵에 간다든지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기업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상당한 어떤 제약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배임죄를 무력화하려고,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이들이 많은데 김 작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억지 주장이죠. 억지 주장이다. 아니 지금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을 했고 실제로 지금 4,100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날아가고 있는 이유, 뭐 국민연금이 뭐 어제는 무슨 뭐 200조 수익을 얻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네. 지금의 대한민국 국장이 굉장히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이 기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도 배임죄 폐지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방금 뭐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나의 어떤 이 경영적 행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 고의성과 무관하게 그냥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뭐 어떤 그런 뭐 기업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지만, 그러니까 고의로 그 회사를 손해 보게 만들었다, 그거에 네.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남아 있어요. 배임죄를 없앤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면제해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횡령죄를 더 강화하는 거죠. 네. 예, 횡령이 없는 배임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게 네. 우리가 어떤 배임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횡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이 그동안 손해본 것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국민연금도 작년에 마이너스, 여기 뭐 투자에 마이너스가 났던 시점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로 다 배임죄로 다 감옥에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정말로 꼭 필요한 어떤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법리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 펴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전석진 변호사, 지금 이 사건, 네. 대장동 그분 사건의 변호인이신 전석진 변호사는 이 대장동의 실질적인 배후는 최태원 SK 회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키넨 파트너스라고 하는 네. 사실상의 이제 뭐 화천대유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시작의 키넨 파트너스 자금이 다 SK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요. 그걸 SK 공식적으로 그게 뭐 공시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대장동 개발의 어떤 배후를 SK 최태원 회장으로 봤었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전석진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에 이제 열린공감 TV에서도 같이 저하고 이제 정선수 대표 등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 때문에 최태원한테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무혐의도 최근에 아주 비교적 최근에 무혐의도 사건이 종결이 됐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석진 변호사는 사실 뭐 최태원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민사소송 제기했고, 네. 저도 지금 따라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무혐의가 나왔다는 건 SK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판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최소한 그게 허위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허위는 본 아니다. 거죠. 네. 뭐 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고의적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판단했다는 본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키넨파스인데 뭐 그건 지금 사실상 이제 묻히긴 묻혔으나 네. 당시에는 이걸 뭐 엉뚱하게 이제 이재명 당시 뭐 후보 쪽으로 몰아갔던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남평호라고 그 이재명 이낙연의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이거를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건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말 막 분노가 치미는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뭐 수사였다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어갖고 되게 화가 나죠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SK가 배우일 수 있다. 뭐 돈 벌기 위해서겠죠. 목적이. 뭐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 그 1심 판결로 대장동 그분 재판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뭐 저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판결문을 갖고서 이제 현재 2심 또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지금 이제 의견서를 그 전석심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네, 항소심에서 네, 중요한 거는 그 천화동인으로 이익금의 절반,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이제 유동규라는 것이 판시가 된 거예요. 뭐 대장동 그분은 실상은 이제 유동규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판시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네. 거기 대장동 그분이라는 말이 물론 안 나왔지만 유동규는 본인이 아니고 뭐 이제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막 주장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시가 났으니. 그 사실 대장동으로 덕본 성남시 인사는 유동규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이제 뭐 또 한번 의견서를 내갖고 최대한 좀 이번 그 대장동 그분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수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법원도 많이 의심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기할 가능성, 조희대 사법부가 그렇게 해서 이 대통령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올 가능성, 그걸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워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정치적인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요걸 좀 애초에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말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금 최근에 좀 그 민주당도 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뭐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요렇게 이제 그런 명칭으로 좀 워딩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고. 먼저 그렇게 딱 내질렀어야 했는데. 맞아요. 좀 주춤하다가 결국에는 재판 중지법으로 이제 저쪽에서 네이밍을 하는 바람에 국정안정법을 내세웠지만 좀 쉽진 않아요. 네, 그게 좀 아쉽고 법안의 핵심 내용 자체야 이제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나온 내용이죠.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피고인이 된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해당 형사 재판의 공판 절차를 이제 뭐 지금 이제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법 84조의 내용을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그런 사례들이 없었다 보니 그냥 뭐 한 줄 더 지금 추가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지금 사실은 뭐 이제 지금의 조희대 재판부가 법을 농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한 줄 더 집어넣는 거고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야 시끄럽겠지만 이 정책과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충분히 그러한 어떤 무슨 뭐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작가님 뭐 연결한 김에 요즘 강진구 씨가 또 저 첼리스트가 뭐 내비게이션을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요. 뭐 그 방송 내용을 저도 좀 봤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고요. 아무 말 대잔치다. 그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이 소중한 김용민 TV의 방송 전파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건 생략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죠.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B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지금 내비상으로는 굉장히 일찍 도착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비를 조작한 것이다. 이 주장인데 근데 A에서 B로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A에서 B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도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A에서 오로지 B로 가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이런 그 억지가 이제 나오는 거지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비게이션 자체는 미리 보여주는 거지. 네.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예측해갖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강진구는 그거를 지금 한참 뒤에 나올 내비게이션의 내용은 그때그때 또 이게 다르게 나오는 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사실상 뭐 원하는 대로 지금 모양을 방금 뭐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예. 문제는 왜 그런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는가 쪽에 저는 더 지금 방점을 두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죄가 나오고 강진구의 경우는 저는 아주 중형 선고가 현재로서 피할 길이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네. 강요미수죄까지 얽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저들의 생각은 요즘 지난주 내내 지금 여러 가지 에이펙 등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되게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그 내비게이션 조작 하나에 꽂혀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서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거 지금 주장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방송 내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이걸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법정에서 중형을 피할 수 있다. 이 생각에 감형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게 나름의 이제 법률적인 작전인 거죠. 네.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일종의 윤석열이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윤석열이 아프다, 아니면 어디 무슨 이 범죄자들이 어디 무슨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고의가 아니었다. 저는 거의 그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신도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믿어주는 신도들. 판사가 그걸 안 믿겠죠. 신도들이야 믿는 게 지금 당장 수익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게 그 속에 도구마에 갇혀갖고 그들의 미래가 점점 더 불행하게 지금 보여진다는 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죠. 예. 네. 그들이 중견 언론인이란 점도 많이 놀랍습니다. 중견 언론인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팩트를 쌈싸 먹을 수도 있고. 이거 어느 언론인이 이런 가설 의혹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일 변호사는 첼리스트를 대리해서 강진구 등을 고소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말이죠. 네, 자 김두일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김영민 TV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장동 1심 결과를 분석해 주셨습니다.